오늘 보니까는 야당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법사위원으로 나와 계신지 윤석열 캠프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 계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참 부끄러운데 저희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좀 근접해 가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 손준성 검사가 그 언제 대구고검으로 갔나요? 대구고검 지난 8월 인사 때 갔나요? 이제 그 전까지는 대검에 있다가 간 것이죠. 예. 손준성 검사가 대검에 계속 뭐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도 윤석열 총장이 부탁하고 요구하고 하던가요, 혹시?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으세요? 추미애 전 장관께서 당시 장관 때 네. 뭐 그런 아까 기사가 있었죠. 여기 있었죠. 예. 그와 유사한 네. 제가 장관에 취임한 뒤로 네. 뭐 그런 의사가 네. 전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손준성 검사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나 보네. 두 장관님께 모두 요청을 할 정도라면.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발장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이탄희 의원께서 저기 충분히 지적하신 것처럼 고발장이 만들어져서 전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 디지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을 보면은 이 용어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설명 방식, 고발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 솜씨입니다. 최소한 법조인, 적어도 검사가 쓴 문건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을 읽는 것 같고 검찰의 의견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 고발장을 왜 썼나를 유심히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지키기입니다. 왜 그러냐? 범죄 사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명예훼손인데요. 명예훼손죄에서는 명예훼손을 한 객관적인 범죄 사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김건희 불법 주가 조작 사건 없었다. 또 하나는 한동훈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없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윤석열에 등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피해자를 윤석열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윤석열을 위한 고소장인 것이죠. 고발장인 것이죠. 그리고 고발 이유를 보면 이거 정말 윤석열을 위한 고발장인 게 구구절절히 드러납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어떤 입장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을 위한 고발장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총선에 앞서서 수사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또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 시작하면서 언론 보도되면 그걸 가지고 또 수사를 증폭시키고 혹은 언론에 흘려주기를 하고 그런 극장식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이 사건 역시 그렇게 해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장은 저는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윤석열의 지시로 작성하지 않고서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고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 말씀하셨던 관계들, 그리고 손준성은 차장검사급 자리에서 부장검사급 자리로 강등이 됐음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을 보면은 윤석열의 지시 내지 부탁이 아니었으면 이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PPT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윤석열과 관계성인데요. 사실 우리는 아직 윤석열과의 관계성이 언론 보도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황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저기 보면 대검찰청이 2020년에 보면은 일선청이 13억 8천만 원 내려보내줬고 대검부서에 11억 4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저 11억 4천만 원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시 집행한 53억 저 돈 중에 이 손준성에게 이 고발장 작성하면서 얼마가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감찰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 진상을 조사하시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저 돈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이 고발장도 사실은 윤석열의 대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가족이 다 무죄다. 윤석열 최측근이 무죄다. 라는 것을 결국에 고발장을 통해서 기소가 되면 판결로 받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의 대선 준비용이다. 어찌됐든 가족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관한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수사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지금과 전맥시켜 보고 지금 김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 사찰 문건도 역시 수정관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급의 변화가 있었는데 유임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종합을 해봐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저는 여러 가지 개연성의 어떤 맥락성의 연관성의 그러한 이론에 집어넣어 보면 상당한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긴급 현안 법사회의가 열렸던 거고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로 빠르게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